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완성 DT 당톡 스피치 박수연 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아주 든든한 게스트 두 분이 오셨는데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 또 대기업에 다니시는 저희 수강생분들 직접 초청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공기업은 실제로 다니면 어떤지, 또 대기업은 내가 실제로 다니면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급여부터 워라밸, 그리고 대우는 어느 정도 받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양쪽에 계신 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부터 혹시 네. 준비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융공기업에 재직 중인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상철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업에 다니다가 금융공기업으로 이직해서 현재 2년차 재직 중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와, 능력자가 오셨네요. 약간 기대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약간 좀 센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니 해도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겁니다. 얼마 받냐?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기업과 대기업의 초봉 그리고 연봉 인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어떤 분께서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는 지금 금융공기업 재직 중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기본급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일정한 주기별로 받는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받는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런 상여금이랑 인센티브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월 기본급의 몇 %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 공시에 이런 급여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기업이 있으시면 알리오 공시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에 만족하셨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이렇게 어떤 기업 연봉 이렇게 치면 평균 연봉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입 기준으로 초봉을 받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아니라 공시에 들어가셔서 그 실제 신입 직원이 얼만큼 받는지를 보시면 저처럼 좀 약간 실망하는 경험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상철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매 월마다 월급 기본급이 나오고 홀수 달마다 저희는 상여급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성과급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다 하면은 저희 공시되어 있는 금액 수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가면은 저희가 몇 년 차에 뭐 1억이 될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데 그 금액들도 저희가 얼추 계산해 보면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몇 년 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조금 빠른 회사 같은 경우는 5년 차에도 된다고 들었고 또 다른 회사들은 10년 차에서 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철님 혹시 지금 달성하신 건가요?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역시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 다들 진짜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게 바로 또 아마 복리후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기업들은 혹시 어떤 복지가 그때 있었는지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다녔던 기업에서는 약간 회장님 마인드가 우리는 복지는 돈으로 준다. 약간 이 마인드셔서 사실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복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점심은 그냥 무조건 무료, 저녁도 그냥 무료,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냥 기본급의 상여금을 좀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야, 만족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받지 못하고 이직을 해서 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공기업도 어떤지 되게 궁금한데요. 공기업은 혹시 어떤가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복지가 제한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또한 본인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고요. 대신에 연수 제도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대학원을 보내준다거나 교육기관에 가는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연수 중에서 나 이거는 참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직무 역량 교육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영어 연수라고 있어서 영어 교육을 매월마다 실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아서 회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요. 요즘 MZ 세대들이 아마 요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직장 문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약간 그냥 우리 선입견에 왠지 공공기관은 조금 더 수직적이거나 좀 문화가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혹시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본 인식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장도 자율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또 유연근무 제도가 도입돼서 굉장히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아침 8시 반에 출근도 할 수 있고 아침 9시 출근할 수도 있고 9시 반 그리고 10시에 출근할 게 본인이 선택해서 출근하고 시간만 채우면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근하실 때 진짜 전혀 눈치 안 봐도 되나요? 저희 눈치 안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대기업은 혹시 어땠나요? 사실 사기업이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기업은 퇴근할 때 좀 눈치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다니고 있는 공기업도 많이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되게 보수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보수적인 환경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사기업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생각과 달라가지고 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 회사는 연차도 자기 결제로 마음대로 쓰고 네, 그냥 당일 연차도 그냥 부담 없이 쓰고 퇴근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바로바로 하고 확실히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약간 업무 강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거의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비교했을 때 강도가 10을 만점으로 나오면 어떤가요? 제가 뭐 경험이 많았던 건 아닌데 사기업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 8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기업이랑 비교해보면 사기업에서는 출근한 순간부터 퇴근한 순간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계속 일만 했던 것 같고요. 하루에 미팅 2번은 기본이고 미팅 없는 날은 거의 없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 상철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상철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근무 강도가 일단 업무 시간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미생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을 봤을 때 매년마다 모두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업은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다? 이건 혹시 어떤 얘기일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누군가랑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결국엔 해내기만 하고 그걸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경쟁이 아니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이 공공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든든한 직장이다. 약간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곤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실제로도? 실제로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성과를 잘 받아서 승진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덜한 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약간 궁금한 게 저희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 순환보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혹시 그건 좀 어떠셨어요? 순환 근무를 하면은 지역 순환도 굉장히 되게 힘들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또 다른 회사랑 얘기하기에도 되게 어려웠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직무 순환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보직이 변경될 때 혹은 뭐 지역을 옮길 때 노티가 언제 정도 되는 걸까요? 저희는 하자마자 바로 돼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든 일주일 내에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거절할 수도 없어요? 거절을 하면은 인사상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들어오게 되죠.
와, 이거 너무 신선한데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압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기업에 다녔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매주 개인별로 실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일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일 때는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이제 성장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역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는 환경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볼까 하는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면접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사기업에 맞는 사람인 건지 공공기관에 맞는 인재인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두 분이 그 답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인재가 좀 구분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확실히 공기업에 맞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공기업에 맞는 사람들은 본인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기업에 맞아요. 공기업을 다니면은 일단 본인이 정말 일이 힘들다, 못하겠다 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놓을 수 있는데 사기업은 그걸 놓는 순간 끝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이 많은 사람들은 공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안전망이 있는 거군요. 네, 좋은 얘기였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나는 이제 잘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기업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사기업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권태로울 수는 있는데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사기업에서는 나는 치열하게 살면서 성장도 하고 싶고 좀 스트레스는 받을지라도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좀 공감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은요, 우리 당톡 스피치에 좀 특화된 질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기업의 성격마다 면접 분위기나 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상철님께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 면접은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그 면접장 안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혀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기업 면접은 사실 제가 코로나 때 면접을 봐서 1차 면접을 비대면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반면에 공기업은 되게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NCS 면접이 진행되는 곳들은 평가 방식도 좀 더 체계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각각 공공기관과 또 대기업, 공기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보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회사를 가는 게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할지 또 어디가 나의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적합한 곳은 어디일까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